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용용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최근 달리기 마일리지가 늘어나면서 신체 여기저기에 간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깨하고 등이겠죠? 어깨와 등에 피부 트러블도 자꾸 생기고요. 잘 쉬는데 말이죠. 피부 트러블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각질 일어나는 트러블도 있고 뭔가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그런 트러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피부가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도 있고 비슷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피부 간지럼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무 영상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 영상이면 더 좋고요.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운동을 하고 나서 피부가 간질간질한다든지 반점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운동 시작한 분들 사이에서는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실 용용이님하고는 그때 저희는 모임에서 개별적으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원래 용용이님은 달리기를 꾸준히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마일리지를 많이 올리고 강도를 많이 올리셨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팟캐스트를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좀 얘기 드리고요. 이거 솔루션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루션도 함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혈관의 확장으로 인한 간지럼증과 피부 트러블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요.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막 피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혈액 심장에서. 그러고 아주 구석구석까지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라든가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막 확장이 돼요. 그리고 막 약간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것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혈관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확장이 되고 그래갖고 피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혈관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그게 가려움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좀 꾸준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정 강도 이상으로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허벅지, 그 다음에 배가 가렵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뭔가 가려움증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겠죠? 아니 배는 왜 그래요? 배로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배에 근육이 있나요? 물론 코어 근육을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방을 이렇게 분해해서 쓰는 과정에서 지방을 어떻게 분해하나요? 분해해서 어떻게 쓸까요? 결국엔 그것도 영양소이기 때문에요. 에너지잖아요. 그런 것들 분해해서 근육에서 바로 쓰기도 하지만은 또 혈관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부 쪽도 막 가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가 평소에 워낙 안 쓰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좀 가려움증 느낍니다. 주로 이제 넓은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등에서 느껴진다고 하는 것도 등판이 아무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넓은 편이잖아요. 어깨 쪽, 이런 쪽.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가려움증이 느껴집니다. 팔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도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케이스에서는 발진 같은 것들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간혹 발진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시간이 약입니다. 근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의 수준으로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 이런 증상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질문 주신 용용이님께서는 달리기 마일리지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 후에 증상이 생겼는데 아마도 지금의 운동 강도가 어떻게 보면 그 용용이님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강도 혹은 그거보다 살짝 높은 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막 뭔가 혈액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뿜어내야 되고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운동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경 같은 것들이 그런 자극에도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히스타민 때문입니다. 히스타민은 우리가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몸이 막 간지럽잖아요. 그때 히스타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도 먹는 사람들 계시죠. 근데 이 히스타민이 하는 그런 효과 중 하나가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가려움증과 두드러기를 유발을 합니다. 특히 두드러기가 생겨요. 그래서 막 몸이 가려움과 동시에 약간의 그 붉은 반점이라든가 또 피부가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운동 강도를 줄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빨리 가라.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항히스타민제를 뭐 처방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사실 이것도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요. 운동을 하는 저로서 러너로서는 병원에 가는 거는 좀 최후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그리고 주변 러너들을 지켜보고 또 저희 와이프도 달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해결 방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꾸준히 달리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도. 대신에 운동 강도는 요런 분들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은요. 운동 강도를 혹시 너무 급하게 올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조금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좀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야금야금 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히스타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 피부에 발진까지 생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부터는 먹는 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증상이 생기면요.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뭐냐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나 밀가루 만들어진 음식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피부 트러블에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정말 밀가루를 끊는 거 너무 힘들긴 해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식단에서 밀가루가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끊는 거는 쉽지 않지만 당분간은 밀가루를 좀 피하시거나 아니면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평생 이런 밀가루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 이제 빵 못 먹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여기에 우리 몸이 좀 적응하고 지금의 운동 강도에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밀가루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고 땀을 이제 많이 흘리시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여름이 되고 좀 더워지는 계절이 되게 되면 이런 히스타민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좀 더 잘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 몸의 체내에 누적되는 열이 히스타민 분비를 좀 자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타민 나오니까 또 혈관 늘어나고 두드러기에 간지럼증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부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이게 부르는데 체온이 상승을 할 때 우리 몸이 달리기나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체온이 상승을 할 때 우리 몸이 땀을 내려고 하죠. 땀이 나야지 이제 몸의 체온을 줄이니까. 근데 땀을 내려고 하는데 이때 땀샘을 자극하는 과정. 야, 땀샘 이제 모공을 열어 땀을 내 이렇게 자극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 분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몸의 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요. 일단은 통기성 좋은 기능성 소재의 옷을 좀 입으셔야 되고요. 너무 이제 몸에 열이 많이 나지 않도록 이것도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여름에 운동할 때 약간 뭐 나 열 적응 운동할 거야 이러면서 아주 더운데 나가가지고 한참을 달리는 분이 있어요. 뭐 속도는 느리더라도 속도가 아무리 느리게 달려도 여름에 달리면 우리 체내에 열이 계속 누적되거든요.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리면 어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땀이 피부를 덮게 됩니다. 피부를 잔뜩 덮게 되죠. 반들반들하게. 그런 상태가 되면 더더욱이나 잘 열이 발산되지 않고요. 게다가 날씨까지 습하다 이러면 정말 겹겹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몸에 체내 열이 꽉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름은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짧고 굵게
내가 평소에 5km를 달린 사람이었다. 네, 여름이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오늘 햇볕이 좀 심하다. 그런 날은 2km만 빡세게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2km만 내 PB 기록보다 조금 살짝 빠르게 그렇게 한번 빡빡하게 한번 쫙 달려보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뭐 검색하면 대부분 병원 가라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제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시간이 해결 방법이에요. 시간. 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또 적정한 강도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물론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보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병원에 가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용용이님께서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질문 하셨어요. 샤워를 할 때 여기가 막 가렵고 그러니까 차가운 물로 씻는다는 가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찬물이 계속해서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부에 열이 차 있는 경우라면 찬물 통해서 빨리 열을 식혀주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피부 트러블들은요 미지근한 물로 좀 씻는 게 좋고 너무 몸에 열이 있고 답답하다 뭔가 몸이 열이 나서 뜨거운 느낌이 든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다 샤워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시원한 물로 잠시 샤워를 마무리하는 정도 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차가운 물 자체가 그렇게 피부에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요. 운동을 시작하고 갑자기 운동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셨을 때 그때 피부가 간지럽고 발진 트러블들이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음식 드시고요.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시고 나쁜 음식 드시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좀 바르게 하시고 충분한 수면 취하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또 대신에 운동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시거나 오히려 증상이 심해진다. 그럼 그때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비슷한 그런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동안 운동을 조금 적게 했구나. 내가 운동 강도가 그동안 조금 좀 편한 운동을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